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시 시간이 나는 중에 이제 종교개혁가 존 칼빈에 대해서 세 번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고 이야기가 진행돼 가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존 칼빈을 이제 준비시키는 듯한 어떤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지난번에 그 몽태기 대학을 다니게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가장 이제 지적인 활동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였죠. 루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일단 이 몽태기 대학의 특징은 굉장히 엄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대학은 엄격한 곳이 많았어요. 그 수도원 제도의 어떤 분위기를 그대로 가져온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제 그 서양권의 자유로운 대학 문화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났고 6시까지 성경을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했고 그 이후에 또 수업이 금방 또 이제 식사 이후에 바로 진행이 됐고 잠깐 또 식사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밤 늦게까지 계속 공부와 관련된 것 어떤 학업과 숙제 등등이 계속 내려지면서 집요하게 또 시험도 많이 치던 굉장히 고강도로 강압적인 형태로 공부를 시키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어린이들 그리고 10대 청소년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채찍으로 맞기도 했고 대학교에서도 교수나 학장들이 학생을 때리기도 했다. 뭐 이런 분위기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칼빈이 한 가지 좀 굉장히 안 좋은 것을 이제 겪게 됩니다. 워낙 모범 학생이었고 성격 자체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리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냥 스케줄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다 추가적으로 남들보다 더 빨리 눈을 떠서 누운 채로 전에 배웠던 걸 다 다시 생각을 해내고 해야 될 것보다 더 많은 분량을 공부를 하면서 소화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한창 더 정상적으로 성장해야 될 나이에 몸이 연약해지게 되고 소화력도 떨어지게 돼서 이제 이때부터 소화 불량을 달고 이제 다니기 시작을 하고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너무 이때 무리를 벌써 해서 50대에 칼빈이 죽게 되는데 일찍 죽게 되는데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뭐 오늘날은 이제 의학적인 상식인데 어렸을 때라든가 10대 이럴 때 많이 활동을 하고 운동을 하고 움직여줘야 그 성장 과정에서 이제 평생에 걸쳐서의 기초 체력이라 할 만한 신경계와 여러 가지 것들이 바르게 정상적으로 잘 자랍니다. 근데 먹을 것도 줄여가면서 잠도 덜 자면서 무리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제대로 된 체력을 발휘할 수 없는 몸의 상태로 성장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칼빈이 이제 이런 일을 겪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의학적으로 나중에 다 연구가 돼서 그 서양권에서 먼저 그래서 반드시 이제 수업을 할 때 체육이라든가 이런 몸을 움직이는 활동도 과목에 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 전에는 서양에서조차도 그런 걸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천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다 발견했을 때 집요하게 더 많이 공부만 시키려고 했던 그런 분위기였어요. 잘못된 것이었죠. 아무튼 뭐 이제 이런 어떤 안 좋은 점을 겪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칼빈이 몽태기 대학뿐만 아니라 이제 그 수사 과정을 밟으려면 이제 파리 대학에서 이제 인문학 관련 그 학위를 또 따야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석사 과정을 밟게 되고 여기서 파리 대학도 이제 다니게 되고 하는데 여기서 좀 중대한 변화 사항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 제라드 코뱅 칼빈은 원래 가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코뱅 원래 이거죠. 근데 이제 칼빈이 나중에 자기가 쓴 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름이 드러나기가 싫어서 여러 가명을 쓰는데 그러다 나중에 이제 칼빈이 이제 사실상 이름처럼 이제 고정돼 버린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아버지께서 어쨌든 이제 칼빈의 과정을 이제 앞으로의 장래 과정을 이제 수사의 과정에서 법학으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를레앙 대학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제 바꾼 이유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칼빈의 아버지는 대단히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돈으로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선택을 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것도 책을 좀 많이 보신 분들은 느끼실 텐데, 1500년대부터 해서 1700, 1800년대 유럽의 그 공부하는 분위기나 이제 집안에서 선택하는 그런 분위기가
오늘날의 우리나라랑 되게 많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좀 아직은 공부하는 분위기나 그 자세 면에 있어서 선진국의 그런 어떤 정말 좋아서 하는 형태로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거는 이제 갖추지 못했다라고 이제 봐도 이제 모방한. 그러니까 유럽에서 실제로 유럽 사람들이 가끔 한국 사람들의 교육에 대해서 너무 옛날식 교육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실제로 계시기도 하고요. 뭐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아무튼 이제 칼빈이 이제 교육받던 시기 역시 뭐 완전 옛날식이었고, 말을 안 들면 대학생이라 해도 채찍을 맞는 일도 있었고요. 교수는 학장이 때리기도 하는 이런 무서운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버지께서 갑자기 법률로 가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때가 이제 1500년대인데 1500한 20년경에 상황을 보니까 루터파라든가 그 외에 상징서를 주장하는 이제 그 개혁교회라고 나중에 이제 개혁교회를 이제 칭함을 받는 이런 기독교 교회 분파들이 이제 제라드 코뱅, 그러니까 칼빈의 아버지가 보기에는 금방 사라질 줄 알았는데 계속 생명력을 유지하더니 점점 오히려 세력을 뻗어나가더랍니다. 이걸로 보건대 이제 천주교의 시대는 저물어 가는구나. 이제 내 아들 칼빈을 수사로 해봤자 천주교를 통해서 어떤 이권을 얻는 건 적어지겠구나. 그리고 또 교회의 개혁 양상을 보니까 정치와 교회 활동이 분리되는 어떤 형태로 가는 것을 보고 더더욱 내 아들을 수사를 시키면 안 되겠다. 법률 전공으로 바꿔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세속적인 이유로서 바꾼 것입니다. 자, 이게 좀 근데 신기하죠? 자, 루터는 아버지께 이렇게 저항을 해서 자기가 수사가 됐고 나중에 의도하지 않게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좀 투사 같은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할 수도 있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제 칼빈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의 명을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죠.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세속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종교개혁으로 쓰이게 되는데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역시 놀랍게 역사하셔서 벌어진 일이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이때 법률을 배운 것이 오히려 훨씬 낫게 되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칼빈이 종교개혁을 진행을 하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그 도시의 시민법과 관련돼서 성경과 이 도시의 실제 생활 속에서 시민법을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이 법률을 공부한 것이 대단히 많이 도움이 되었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오를레앙 대학에 가서는 여기 이 대학은 몽테기 대학처럼 그렇게 아주 타이트하게 힘들게 교육을 시키는 곳이 아니었고 자유분방한 곳이었어요. 이것도 역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어떤 면에서였냐면 어쨌든 이때 칼빈이 젊었을 때였잖아요. 여전히 프랑스의 이 전체적인 색채는 보수주의적이고 천주교가 굉장히 우세한 곳이긴 했는데 젊은 층들은 상당수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문학과 새로운 신학문을 좋아했고요. 그리고 이제 칼빈의 아버지도 이제 천주교가 쇠퇴하고 있다라고 본 것과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에 학자들도 그걸 동의하고 있었어요. 점점 라틴어권의 세계가 축소되고 있다. 라틴어권이 축소된다는 건 곧 이제 천주교의 영향력이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원전 중심, 헬라어, 히브리어, 그리고 기타 다른 학문들과 연결되는 이제 새로운 학문 형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로마 법전을 이제 연구할 때 이 법전을 통해서 역사를 연구하기도 하고 하면서 다양한 각도로 확대 해석도 시도를 하게 되는 인문학이 점점 더 돌풍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학문에 더 환호했고 칼빈도 이제 이곳에 와서 오를랑 대학에 와서 그런 색채에 접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도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아직은 정확하게 이걸 믿고 하나님께 충성되게 따라야겠다라는 상태까지 간 것은 아니지만 주변의 친구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것을 접할 수 있었고 점점 준비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친구들을 통해서 뚜렷하진 않습니다. 칼빈이 워낙 이런 걸 자랑하는 거를 너무 싫어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길 바라기 때문에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뚜렷하게 잘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런 배경 속에서 친구 중에 누군가에게 이제 루터의 어떤 종교개혁 사상과 관련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고 여기서 어느 순간 회심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세속적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걸 전혀 거부할 수 있는 성격을 지니지 못한 칼빈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이런 과정들은 다음에 제가 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